10월 17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대체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뭐 오늘 뉴욕 증시 왜 올랐냐라고 하면은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솔직히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국채 금리랑 뉴욕 증시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뉴욕 증시 그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는 안전자산이다. 현금이 많은 안전자산으로 채권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하는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뉴욕 증시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만은 이번 기업들의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더욱더 보수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에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솔직히 해석하기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국채랑 같이 올랐잖아. 국채를 제가 안 올려드렸네요. 오늘 국채가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네, 5%대,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예요. 경제 위기급의 국채 금리인데 주식시장이 같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습니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투자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시장에 녹아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유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유가가 조정이 나온 게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있지만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에 다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완화가 된다면은 국제 시장에 좀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우디랑 미국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미국이 이란에 원유 제재를 풀면서 그 사우디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전쟁 리스크가 생기면서 이란이 참여할 경우에는 미국이 제재를 추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원유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도 원유 엄청나게 많이 묻혔거든요. 통해서 어느 정도 유가의 완화가 기대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될 거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휴전 쳐보면은 여러분들 뭐 여기는 일시 휴전 부인했다 여기는 휴전했다 뭐 난립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란에 아무도 없어요. 뭐 사우디 근처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군 기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트위터, SNS에서 그리고 뭐 CNN 이런 뉴스에서 브레이킹 뉴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속 다 다른 거예요 내용들이 다 달라. 휴전 없다 그러고 휴전했다 그러고 어디서는 그러니까 휴전했다 그러고 지금 엉망진창이죠. 이런 뉴스에 지금 또다시 뉴스 그 증시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익숙해져야죠. 여러분들 이거 한국 증시 아닙니까? K 증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도박꾼들의 시장.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뉴스에 대해서 그냥 일일 비비하지 말고 내가 그냥 생각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 기자들이 번역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뉴스랑 제가 더 빨라요. 그리고 제가 항상 X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변동성 굉장히 높다. 전쟁 리스크는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증시가 오른 거는 전혀 다른 일개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일본 증시가 오르냐예요. 일본 증시가 오르냐. 일본 증시가 오르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뉴욕 증시랑 왜냐면은 뉴욕 증시는 일본 증시에 일본 증시는 뉴욕 증시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똑같이 움직이거든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 시장이 오르면은 아마 아시아 증시도 반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가 좀 부진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2배 이상 떨어질 거예요. 자,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6거래 이제 어제 뉴스기 때문에 16거래 연속 3년 내 최대치 매도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약간 한 발을 빼야 되는 거죠. 한 발이 아니죠. 두 발을 빼야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이래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위기에 사야지.
위기에 사야지 위기에 사야지 하다가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바닥인지도 모르지만은 언제가 고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예상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공포에 들어가기도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추매하지 마시고요. 대형주 사지 마시고요. 네, 테마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 테마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테마주만 사셔라. 테마주. 테마주밖에 없어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근데 뭐 솔트웨어 빼고는 좋잖아요 승률이. 테마주만 공략하셔라. 제가 테마주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던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년 하반기에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또 상반기에서 늦어졌어요. 자, 이래 되면 여러분들 우리 미국은 5%대고 한국도 지금 3%대 금리를 내후년까지 가져가야 돼요.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들어올 자금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가정 금융 이런 금액의 자산 형편이 좋지 않아지는 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분간 좋기가 힘들다. 네, 좋기가 힘듭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7월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 미국 주식 사야 된다고. 근데 12월까지 단타하면서 우리 회전을 높여가지고 단타에서 4% 승률 보면은 내가 가진 대형주에서 2%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좀 메꿔가자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또 그리고 월말에 뭐 있습니까?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계속 쉽지 않다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단타 치고 거기서 나는 익절을 성공하게 되면은 대형주를 어느 정도 물량을 빼면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 가보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 지금 증시가 어려운 와중에도 그나마 좋은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B솔루션 요거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하시고요. 네, 애플이 이번에 중국의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뺏겼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그래서 뭐 우리 아시겠지만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 에너지보다는 이제 LPG 관련으로 많이 오른 거죠. LPG, LNG, 천연가스, 뭐 가스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요걸로 이제 올라가죠. 에카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단가가 오르겠죠.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그걸 운송하는 운송비도 오르기 때문에 요 LNG 관련 테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해운 관련 테마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으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뭐 신저가 랠리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가의 목표가가 사실은 대부분 맞지 않죠. 근데 얘들이 떨어지면 공매도가 도만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대부태로. 그래서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0만 명. 네이버가 대추락적으로 거의 한 50만 명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증권사마다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IT 업종들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왜냐면 애들은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는 내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얘들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서 우리가 원투다. 우리 종합포털 1위고 우리 SNS 1위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해외에서 놀아야 돼요. 올라가려면 해외에서 노는 기업들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5대 수출 품목이잖아요. 해외에서 노는 게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네, 그리고 이 그 부품들 안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소재 부품들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파는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야 된다. 이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종목들은 사지 마셔라.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뭐 큰 이슈는 많이 없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증시가 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전쟁 리스크가 좀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제 시간으로 방위산업 테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또 뉴저시가 올랐단 말이야. 이러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헷갈릴 거예요. 이거 뭐지? 전쟁 해소가 안 되면 뉴저시가 올라갈 수 없을 텐데? 근데 뉴스를 보면은 막 전쟁 계속해.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뉴욕 정치랑 국내 정치는 완벽하게 디커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전히 단타와 수급 위주의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장정 브리핑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